창문에 작은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소연은 화들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낡은 창틀 아래 비에 젖은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으로 부어다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소연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남은 고기 한 점을 작게 썰어 접시에 담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알아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괜찮니? 많이 아파?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에 들린 고기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연은 고기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소연은 고양이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는 달리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나 차갑고 살벌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여동생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딸이 아닌 그들의 하녀에 불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과 모진 말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는 작은 낡은 침대에서 홀로 잠들곤 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수첩에는 아버지가 직접 송을 씨로 쓴 레시피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레시피들을 보며 요리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요리를 통해 아버지를 추억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섰다. 소연아, 밥 다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은 재빨리 고양이에게 남은 고기를 모두 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양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쉬운 듯 울었다. 소연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에 휩싸였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미 식탁에 앉아 그녀가 만든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 이게 뭐야? 소금 간이 너무 짜잖아.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녀는 소연이 만든 스테이크를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불만을 표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식사는 남은 반찬과 찬밥뿐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글씨를 보며 아버지를 추억했다.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소연은 속삭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아버지가 나타나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 딸. 너는 항상 옳은 일을 할 거야.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꽉 쥐었다. 그 수첩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도 이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을 꽉 쥐었다. 그 수첩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수첩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글씨를 보며 아버지를 추억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녀의 요리를 가장 맛있게 드셔주셨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요리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 시간들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잠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아버지가 나타나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 딸. 너는 항상 옳은 일을 할 거야.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꽉 쥐었다. 그 수첩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집을 나섰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수첩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새로운 레시피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레시피들을 보며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어머 소연아, 너 여기서 뭐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은 화들짝 놀라 수첩을 덮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이 엄마, 집에나 있지 왜 이런 데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이리 와.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고 갔다. 소연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에게 끌려갔다. 어머니는 그녀를 낡은 카페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박소연 씨 되시죠? 남자가 물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인사드려 소연아. 이분은 김 이사님이셔. 안녕하세요.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남자는 그녀의 인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영준의 회사 비서실장이자 어머니의 숨겨진 연인이었다. 그는 소연의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박 사장님, 우리 회사 회장님께서 박소연 씨와 결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은 박소연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의 말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옆구리를 다시 쿡 찌르며 말했다. 소연아, 회장님께서 너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니. 너는 이제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 소연은 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결혼 안 할래요. 소연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팔을 잡고 소리쳤다. 뭐라고 너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발로 걷어찰 셈이야. 이 결혼만 하면 우리 집안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너도 이제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어머니는 소연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소연은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절망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해야만 했다. 소연은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고 김 이색에 말했다. 김 이사님, 우리 소연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결혼에 대해 잘 몰라서 괜찮습니다. 박소연 씨의 마음
저희 회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박소연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실 겁니다. 김 이사의 말에 소연은 비웃음이 나왔다. 첫눈에 반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분명 그녀의 배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이다. 소연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내가 결혼 안 하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이 집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지. 우리 가문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너는 그게 보고 싶니? 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기로 마음먹었다. 알겠어요. 결혼할게요. 소연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우리 딸 역시 엄마를 생각하는 건 우리 소연이밖에 없지. 너는 이제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 너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결혼은 신데렐라가 되는 꿈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다. 김 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잡았다. 계약서에는 그녀의 이름과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한주라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보며 낯선 남자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이 계약서에 적히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소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한주라는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계약서 위에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고 기뻐했다. 그녀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소연아,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결혼 준비하자. 우리 딸 정말 대견해. 어머니는 소연을 끌고 카페를 나섰다. 소연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에게 끌려갔다. 그녀의 뒤로는 낡은 수첩이 떨어져 있었다. 수첩은 바람에 펄럭이며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녀만의 소중한 보물을 지킬 수 없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최고급 명품 옷을 입히고 값비싼 화장품으로 그녀의 얼굴을 치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화려한 옷과 짙은 화장으로 꾸며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소연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결혼 준비를 위한 상견례 장소로 향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아, 긴장하지 마. 넌 이제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 회장님께 잘 보여야 한다. 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결혼을 통해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자유였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미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바로 그녀의 예비 남편 이한주였다. 한주는 소연을 보자마자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속이고 돈을 노리는 속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소연 씨,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주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연은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는 그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아이고 회장님, 저희 소연이가 회장님을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결혼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거짓말에 소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한주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주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는 소연을 더욱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소연 씨,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어머니처럼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절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한주의 말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상견례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끝났다. 한주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다. 소연은 그런 한주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아, 회장님이 널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잖아. 회장님께 잘 보여야지. 왜 그렇게 쭈뼛거리고 있었니?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녀만의 소중한 보물을 지킬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수첩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수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을 찾아 헤맸다. 그녀는 수첩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지만 수첩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제서야 수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베개를 적셨다. 이한주와의 첫 만남이 굴욕적으로 끝난 후 소연은 영혼 없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무례함이나 여동생의 비아냥거림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결혼식 준비라는 소용돌이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렸다. 비싼 웨딩드레스, 보석 피팅,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낯선 꿈처럼 느껴졌다. 반면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소연의 결혼을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황금 티켓이라 여기며 모든 순간을 즐겼다. 소연아, 이 목걸이 보렴 진짜 다이아몬드야. 앞으로 넌 이런 걸 수없이 많이 갖게 될 거야. 어머니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반짝이는 목걸이를 들고 말했다. 그녀의 여동생 미나 또한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끊임없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소연은 그저 그곳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에게 있어 이 모든 사치품들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그녀를 묶어두는 족쇄에 불과했다. 결혼식은 호화로운 연극처럼 진행되었다. 소연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얼굴에는 한 번도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 전시된 인형처럼 느껴졌다. 한주가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 역시 차갑고 혐오스러웠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어떠한 애정도 없었고 오직 의심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양측의 강요에 의한 상업적 계약에 가까웠다. 결혼식 후 한주는 소연을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데려갔다. 넓고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소연에게는 그저 금으로 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한주가 차갑게 말하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여기는 당신 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두 명의 낯선 사람처럼 살 겁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우리의 결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한주는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어머니와 공모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한주는 소연을 낯선 방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는 넓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연은 자신의 집에서 여자 죄수처럼 살았다. 한주의 허락 없이는 외출할 수 없었고 집안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 방에서 지냈고 혼자 식사했으며 혼자 잠들었다. 한주는 항상 바빴고 집에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가 돌아와도 그녀와는 대화하지 않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다. 어느 날 소연이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한주가 비서 김과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그 여자는 단지 내 돈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여자일 뿐이야.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공모해서 나를 속이고 결혼을 강요했어. 나는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한주는 증오심 가득한 목소리로 김에게 말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도 한주가 믿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그녀를 증오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소연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녀는 한주가 자신의 눈물을 보지 않기를 바랐다. 소연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택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녀의 존재는 아무도 모르는 듯했다. 한주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고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정원에 몰래 나가 꽃을 가꾸거나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한주와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한주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소연에게 손님들 앞에서 아내 역할을 잘하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박소연 씨도 참석해야 합니다. 내 앞에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 명성을 망치지 마세요. 한주의 말에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옷을 꺼내 입었다. 어머니가 사준 값비싼 드레스는 입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낡은 옷을 입고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저녁 식사는 화려했지만 소연에게는 지옥과 같았다. 파트너들은 한주에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고 그녀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어머 회장님,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이 요리는 누가 한 거죠? 한 파트너가 감탄하며 말했다. 한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희 집 요리사가 한 겁니다.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군요.
한주의 말에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 요리는 소연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요리사가 갑자기 병가로 쉬게 되어 소연이 대신 요리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가 칭찬받는 것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때 한주가 그녀의 접시에 있는 음식을 맛보았다. 그는 소연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의 요리가 요리사가 만든 요리보다 훨씬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요리 누가 한 겁니까? 한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 파트너가 말했다. 회장님,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혹시 이 요리를 만든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박소연 씨, 당신이 이 요리를 만들었습니까? 소연은 그의 시선에 짓눌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한주는 그녀가 요리를 잘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돈을 노리는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소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한주가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한주는 소연의 방을 찾아왔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소연 씨, 당신은 요리를 잘하는군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주는 그녀의 대답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요리 실력을 과시하며 칭찬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당신이 요리를 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소연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한주는 그녀의 슬픔에 공감했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당신이 만든 요리가 정말 맛있었으니까. 한주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한주의 말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른 아침 소연은 주방으로 내려왔다. 텅 비어있는 거대한 주방은 그녀의 마음처럼 썰렁했다. 그녀는 한주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은 잃어버렸지만 그녀의 손은 레시피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소연은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끓는 소리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잠시나마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한주가 자신의 요리를 먹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랐다. 한주는 식탁에 앉아 소연이 만든 아침 식사를 맛보았다. 그는 소연이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고 놀랐다. 그녀의 요리는 그의 어머니가 만든 요리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 요리 실력 정말 놀랍군요. 한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의 칭찬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칭찬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한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주가 추진하고 있던 신규 사업의 기밀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은 연일 한주의 회사를 비난했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한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한주는 분노했다. 그는 비서 김에게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공모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한주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소연을 내쫓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한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울면서 그를 맞이했다. 한주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회사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니? 그런데 한주야, 혹시 소연이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 어머니의 말에 한주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소연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서. 그리고 얼마 전에 소연이가 회사 기밀 서류를 몰래 훔쳐보는 것을 봤어. 어머니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소연을 이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갔다. 한주는 어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소연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일말의 의심을 품었다. 한편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주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그녀는 한주에게 달려가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때 어머니와 한주의 대화가 들려왔다. 어머니, 소연이가 회사 기밀 서류를 훔쳐봤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 걸. 소연이가 김 이사랑 만나서 뭔가를 주고받는 것도 봤어. 아마 소연이가 김 이사랑 공모해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 같아. 어머니의 거짓말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김 이사와 만난 적도 없었고 회사 기밀 서류를 훔쳐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한주는 어머니의 말에 점점 더 소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방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가득했다. 박소연 씨,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까? 한주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연은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어머니께서 다 봤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한주는 소연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소연은 그의 눈빛을 보고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계획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악행을 밝혀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주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한주는 회사의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이한주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는 소연이 배신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신규 사업에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한 주가 말을 이어가던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박소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한주는 그녀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박소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한주가 말을 잇지 못하자 소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한주 회장님의 아내 박소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제가 직접 해명하고자 합니다. 소연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소연의 용기 있는 행동에 놀랐다. 소연은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저희 회사의 기밀 정보 유출은 김 이사가 꾸민 악의적인 음모입니다. 김 이사는 저희 어머니와 공모해 이 모든 일을 꾸몄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여기 김 이사와 저희 어머니가 공모한 증거가 있습니다. 소연은 준비해온 녹취록과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이사와 어머니가 이한주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소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부 자료에는 김 이사가 경쟁사에 기밀 정보를 넘긴 증거가 담겨 있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눈빛은 의혹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한주는 소연이 공개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소연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를 회장님과 결혼시켜서 빚을 갚으려고 했고 회장님께서 사업의 위기를 겪자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주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꽉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다. 박소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주는 소연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의 사과에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소연은 한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한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주와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한주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연 씨, 저를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당신을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연은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한주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김 이사와 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낱낱이 보도했고 여론은 소연의 편에 섰다. 소연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기 있는 영웅으로 떠올랐다. 회사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한주는 모든 오해를 풀고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소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주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의 따뜻한 눈빛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소연은 한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한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한주는 소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소연 씨, 당신은 요리 실력도 뛰어나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재단을 운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주의 말에 소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제가 그런 큰 일을 어떻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한주는 소연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연은 그의 믿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한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소연은 한주가 설립한 자선재단의 대표가 되었다. 그녀는 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형편의 여성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편 한주는 소연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돈을 노리는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소연과 한주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식사는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이 아닌 소연이 직접 만든 소박한 집밥이었다. 한주는 소연이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며 말했다. 소연 씨,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입니다. 한주의 말에 소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말에 행복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마워요, 한주 씨. 저도 한주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소연은 한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지난 10년간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의 삶은 봄날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소연과 이한주의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들의 보금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했다. 한주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소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소연은 자선재단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한주는 그런 소연의 모습에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소연은 한주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소연의 손을 잡고 뛰놀았다. 소연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 씨 행복합니까? 한주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소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한주 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소연의 대답에 한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평생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때 아이가 한주에게 물었다. 아빠, 왜 사랑이 흐르는 강이에요? 강물은 흐르지 않는데. 아이는 소연이 만든 자선재단의 이름에 대해 물었다.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는 거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지. 우리 아이처럼 말이야. 소연의 말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들의 품에 안겼다. 한주는 소연을 꽉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지난 3년간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한주는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 씨,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한주 씨.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이는 그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한주는 소연의 어깨에 기댄 채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났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찼지만 박소연에게 그 빛은 닿지 않는 먼 풍경일 뿐이었다. 낡고 작은 단독주택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그녀의 처량한 신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칼자국이 가득한 도마와 낡은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좋아하는 고급 한우 스테이크. 소연은 익숙한 듯 능숙하게 고기를 썰고 정성스럽게 굽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냄새는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똑똑똑.